반갑습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 황석공 소서 강의를 계기로 건강과 행복을 이어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30절 실기소강자는 약이라, 약해진다. 마음도 약해질 수가 있고 몸도 약해질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강한 발을 잃어버린 사람은 약해진다. 마찬가지지요. 그 강한 발을 잃어버린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한 발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약해지나니라. 이 장상령 주위에 보게 되면은 덕으로서 강해진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서 강해진 사람이 있고, 또 세력을 모아서 강해진 사람도 있고, 또 군사로서 강해진 사람이 있다. 연임금과 순임금은 덕이 있어서 강하였고, 거랑과 주왕은 덕이 없어서 약해졌으며, 탕왕과 무왕은 사람을 얻어서 강하였고, 유왕과 여왕은 사람을 잃어서 약해졌으며, 주나라는 제후 세력을 얻어서 강하였고, 제후 세력을 잃어서 약하였으며, 당나라는 부병을 얻어서 강하였고, 또 부병을 잃어서 약해졌다. 사람에게는 선이 강이 되고 악이 약이 되며, 또 몸에는 성품이 강이 되고 정념이 약이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 써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사람 하나를 잘못 써서 나라가 위태롭기도 합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마음가짐과 내조에 따라서 집안 형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너이자 작가인 나심 니콜라스 텔레브는 그의 저서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약해진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패하면 더욱 크게 타격을 입는다. 흔히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몇몇 한정된 조건에서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나무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게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서에 실기소강자는 약이라, 그 강한 발을 잃어버린 사람은 약해지라고 했습니다. 강노치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활도 끝에서는 힘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활로 쏜 화살이라도 끝에 다다르면 그 힘을 잃고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이치를 깨달아서 강자 약자 진화의 요법을 배워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소강자는 약이라, 약해진다.
어떤 사람이 약해지느냐? 그 강한 것을, 그 강한 발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약해진다. 그 강한 발을 잃어버린 사람은 약해지냐 아니라 사람 하나를 얻어서 그 나라가 강하게 되고 또 사람 하나를 잃어서 그 나라가 또 약해지기도 해. 그래서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공부하시겠습니다. 결책이 부린 자는 험이라. 이 험하다. 산이 이렇게 험하다든지 그 사람 인상이 아주 험하게 생겼다든지 이 험할 험자거든요. 왜 그러냐? 계책을 결정함이 어질지 않냐. 어떤 중요한 경책을 결정을 하는데 어질지 아니한 사람? 이것은 결국은 험난하게 된다. 상상력을 주의해 보게 되면은 불인지에는 행제 낙화라. 어질지 않은 사람은 나무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고 환화를 즐거워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인자는 불가히 구최악이요 불가히 장철악이니라.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이인이라. 어질지 못한 자는 곤궁한 처지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며 즐거움도 오래 가지 않는다. 어진 사람은 인에 만족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여건을 자신에게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는 인자를 현명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곤궁함이 오래가면 무슨 짓이나 하기 쉽고 향락에 빠지면 오래지 않아서 자신을 망치게 되지만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자신에게 이롭게 활용함으로 주어진 환경이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유인자 능 호인하며 능 오인이라.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님께서 남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잣대가 세상 사람들과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남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남을 미워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좋아할 호자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여러 가운데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또는 무슨 일이 잘 되어갈 때, 또 병세가 나아질 때, 경기가 좋아질 때 이것이 호전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고 할 때 호사다마라고 하고 잘 입고 잘 먹는 것은 호의, 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하락자 악은 두 가지 음과 뜻으로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고 좋고 나쁨을 말할 때에는 호오로 부끄러움을 나는 수오지심도 악이 아니라 오로 읽습니다. 나쁘게 되는 것은 악화라고 그러고 품질이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주변의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열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나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고 나쁜 영향은 악영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착한 것을 서로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함을 권선징악이라고 하고 좋지 못한 음식과
그런 음식은, 좋지 못한 옷과 음식은 악이 악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와 오, 곧 좋은 것과 싫은 것도 알고 보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좋은 것이 싫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싫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책은담에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느릿한지라 문득 복이 두텁고 경사가 오래해서 일마다 너그럽고 느릿한 기상을 이루고, 천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급한지라 문득 복록이 박하고 은택이 짧아 일마다 좁고 급한 모양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느릿하여 자신이 받는 복도 많고 자손이 누리는 경사도 오래이며, 일을 당할 때마다 너그럽고 유장한 기상을 띠고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천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마음이 급하여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자손들도 은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일마다 그의 마음과 같이 좁고 급한 모양을 이루어서 점점 오그라들 뿐입니다. 소서에 결책이 불인 자는 험이니라, 계책을 결정함이 어질지 아니한 자는 험난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논의 공자께서 젊은이 근사, 인재 기중후, 자신에게 절실하게 묻고 자신의 가깝게 생각을 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고와 문제의식이 자신에게 가까울수록 지혜로운 법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라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나무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밖으로 눈길을 멀리 보내서 제 마음에 드는 대상만 찾아다닙니다. 멀리 있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자기 생각에 틀려도 추궁받을 일도 없고 자책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그르치는 죄업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책이 불인 자,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질지 못한 사람, 어질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험난하게 된다. 결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질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앞길이 점점 험난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음계의설자는 패니라. 이게 망할 패자거든요. 패한다. 전쟁에서 패하고 사업에서 망하고.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음계의설자, 은밀한 계획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사람은 패망하니라. 중요한 정책, 국가의 중요한 비밀, 그 회사의 영업 비밀, 이것을 밖으로 누설하는 사람, 그런 회사, 그런 개인은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천기누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기누설, 하늘을 기밀이 새어나가게 한다는 뜻으로 중요한 비밀이나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천기누설. 천기누설은 원래 도교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천문학적,
혹은 우주 신비와 같은 신성한 지식이 일부러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천기 누설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대 중국에서는 천문학적 지식을 국가의 중대한 비밀로 간주했으며 이것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죄로 여겼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 말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상황을 지칭하는 데만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기 누설은 정보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이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서는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이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한비자는 말하기를 임금이 사람됨이 천박해서 속마음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계획을 남에게 누설하기를 좋아해서 조금도 감추지 않고 여러 신하의 의견과 말을 쓸데없이 이리저리 옮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을 하기를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을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어이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해야 그 결과가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비자 세남편에 나오는 글로 일이란 은밀하게 해야 성공하고 말이란 세어나가면 실패한다. 꼭 자신이 누설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다가 숨겨진 일을 건드린다. 이렇게 되면 신변이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한비자는 세남편에서 말을 가려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처럼 서로 먹고 먹히는 격동의 시대에 세치혀는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춘추시대에 신나라의 대부 사회가 이웃나라인 진나라로 달아났는데 진나라에서는 그를 벼슬아치로 등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수혜를 파견해서 계략을 써서 사회를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조가 이런 진나라의 계획을 미리 알고 진나라 강공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수혜가 이번에 오는 것은 사실 사유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께서 따로 그를 만나십시오. 그러나 강공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수혜가 진나라에 도착하여 사유와 함께 진나라로 가서 이 땅의 일을 결정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강공은 이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수혜가 출발하기 전에 요조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진나라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단지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요. 이에 위협을 느낀 이수연은 돌아온 뒤 첩자를 보내 요조를 모함했고 강공은
그 모함을 사실로 여겨서 요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만일 요조가 속내를 감추고 은밀히 행동했다면 이토록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토록 무서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냉정히 행동하는 건 못지않게 말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를 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한 비자가 말하기를 오랜 시일이 지나 군주의 총애가 깊어져야만 싱후한 계책을 올려도 의심받지 않고 군주와 서로 다투며 말하여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서에 음계예설자는 팬이라 은밀한 계획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사람은 패망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는 신비스러운 가르침을 그 가르침에 합당한 자에게만 신비를 드러낸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 패망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권력층이 독재를 할 경우. 둘째, 국민 다수가 애국심이 없을 때. 셋째, 사회가 분열되어서 서로 다툴 때라고 하였습니다. 은밀한 계획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개인이나 기업이 망하고 마침내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계의설자는 팬이라 망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계획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개인 망하고 그 회사가 망하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 은밀한 계획이, 중요한 정보가, 국가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후렴박시자는 존이라, 이 조자가요 시든다, 나무나 풀이 시든다 할 때 시들 조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드냐? 두텁게 거두고 옅게 베풀면 시들어지나니라. 많이 세금을 걷어가고 백성들에게 조금만 베풀어? 그러면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시들어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진다, 시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창상령의 주위에 보게 되면 이 조자는 사기하니 문중자 왈, 다렴지국은 기재 필삭이라. 시든다는 것은 이 꺾인다는 뜻이며, 문중자가 말하기를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나라는 그 재물이 삭감된다고 하니라고 했습니다. 보살지지경에 보시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보시라고 하는데 그 보시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고 후회하지 말라. 둘째,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셋째, 보시를 자랑 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 이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살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불교 2500년의 역사 속에서 위인들은 한결같이 무주상보시를 실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일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성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나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은 꿈결에도 갖지 못합니다. 특히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일수록 한없이 인색한 경우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 경부의 핵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과 명예를 훈장처럼 여기며 사는 인생은 알고 보면은 측은한 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삶까지는 아닐지라도 베푸는 공부, 비우는 공부, 상 없는 공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시은 물 구보하고 여인 물 추위하라. 은혜를 베풀고 나서 보답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신이나 물질로 도움을 주거나 베풀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답과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베푸는 행위는 분명 은혜이고 선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어떤 보답과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오히려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보답을 서로 교환 또는 거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도 어렵지만 은혜를 베푼 후 베풀었다는 상을 놓아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한참 패권을 다툴 때의 일입니다. 유방이 하루는 항우의 장수인 정공의 군사와 접전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좋은 말로 그를 회유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한 사람이 죽으면 좋을 게 무엇이요? 내 후에 성공하면 은혜를 갚을 터이니 나를 살려주시오. 정공은 그 말을 믿고 유방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후에 정공이 유방을 찾아갔더니 유방의 태도는 뜻밖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항우에게 불충을 하여 그를 망치더니 이제 나를 망치려 드느냐? 그리고는 목을 쳐서 군중에 조리돌림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최근담에 자기를 버리려거든 그 의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의심에 사로잡히면 곧 버린 뜻에 부끄러움이 많으리라. 남에게 베풀었거든 갚을 것을 바라지 말라. 갚을 것을 바란다면 곧 베푼 마음이 아울러 그렇듯이라고 했습니다. 소서에 후련박시자는 존이라. 두텁게 거두고 옅게 베풀게 되면 시들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갚기를 바라고 그러고서 베풀거나 적게 베풀고 많이 받기를 바란다면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옳은 일에 자기를 희생하여 봉사하기로 결심한 이상 회의를 느껴서 주저하거나 후회한다면 벌써 자기의 희생정신에 흠이 생긴 것입니다. 또 남에게 은혜를 베푼 이상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거나
재촉한다면 벌써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을 짓기도 어렵지만 복을 지었다는 상을 없애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보시 가운데 무주상 보시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텁게 거두고 옅게 베풀면 곧 시들고 맙니다. 기회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렴박시자는 존이라 시들게 된다. 두텁게 거두고 많이 거두어드리고 옅게 베풀면 시들어 버린다. 그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시들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돼. 많이 거둬들이고 조금 베풀어. 그러면 그 마음이 시들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4절 함께 공부하시겠다. 천사비나며 유사부자는 쇠니라. 이건 점점 쇠약해진다. 그 나라가 쇠약해질 수도 있고 사람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것이 그 기업이 점점 쇠퇴해가 망해간다. 싸우는 군사는 가난하고 유세하는 세객이 넉넉하게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쇠약해져 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돼. 장상형의 뒤에 보면은 이 유사는 고기 협설해야 유행 연지 지혜하고, 천사는 분기 사력하야 천한 강자 지우하나니, 부피 빈차면 병세 쇠연이라. 유사는 협설을 부추겨서 오직 연지는 화합을 바라고, 천사는 죽을 힘을 떨쳐서 오로지 변방의 근심을 막나니, 세객이 부유하고 천사가 가난하면 군대 형세가 쇠퇴하게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손자병법 상군세에 보면 금세 추개우 기국지 이병치 양냐 이가 청설자. 오늘날의 군주는 모두 자국이 위태롭고 병력이 약한 것을 걱정하면서도 힘써 유세객들은 말에 귀를 기울인다. 설자성호 번원식사 이무실용. 유세객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묘한 말을 마구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주옥이변 불국기실 설자득의 도로곡변 패배성군. 유세객들은 길거리에서 공허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끼리끼리 무리를 짓는다. 민견 기가이 취향공 대있냐 이게 학지. 백성들은 그들이 왕공 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을 보고 모두 본받고자 한다. 부인취당녀 서리어국 분분언 소민낙지 대인설지 고기 민능자과이 유식자중. 무릇 사람들이 붕당을 만든 뒤 국사에 대해 논쟁을 하며 의견이 분분해지면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놀고 먹는 유식자는 많아진다. 중즉 농자태, 농자태즉 토지 황, 고민이상 불신자 성군.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적어져서 경제가 황폐해지고 백성 가운데 군주에게 등을 돌리고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무리를 이루게 된다.
유명 군지 호원지 불가, 이강 병벽 토야, 유성인지 지국 차길, 박지연홍이 이의, 공안언변을 좋아하는 것이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영토를 넓혀주지 못한 사실은 오직 명군만이 안다. 성이 나라를 다스릴 때 농사에 전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농사에 매진하게 하는 이유다고 하였습니다. 소서에 천사비나며 유사부자는 쇠니라, 싸우는 군사는 가난하고 유수하는 세객이 넉넉하게 살면 나라가 쇠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는 가난하고 유수하는 세객이 잘 살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또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세객들의 언변에 놀아나서 농사를 게을리하면 농토가 황폐해지고 나라 살림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농자 터나지 대본이요, 민심이 곧 천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비나며 유사부자는 쇠니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는 가난하게 살고 유사하면서 노는 그런 그 세객들이 넉넉하게 살면 그 나라가 점점 쇠망한다.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5절 함께 공부하시겠구나. 화리공행자는 맨이라, 이게 매자가요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낮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사람의 정신이 매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재물과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면 매관매지가 하는 걸 말해요. 매관매직. 요즘도 있습니다. 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도 그게 있어. 매관매직. 이거 정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재물과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면 어두워진다. 이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 장상령의 주위에 보게 되면 사매공하고 공매직이 아니라 사서름이 공변됨을 어둡게 하고 구붐이 발음을 어둡게 하나니라. 매관매직. 매관매직은 이 권력자가 돈을 받고 표수를 파는 것, 이것은요 나라를 좀 먹고 나라를 좀 먹는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관매직이에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매관매직은 어느 시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관매직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철종시대 때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가 크게 달하면서 돈을 받고 공공연히 표수를 파는 매관매직도 등장을 했습니다. 실력은 없어도 돈만 주면 표수를 넣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구한 말에는 고종과 명성 황후도 가격을 책정해 놓고 표수를 팔았습니다. 관직에 이명의 뇌물수수의 관행이 너무도 심해서 이를 직업으로 삼는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습니다. 세태가 이러하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매관매직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시작이자 그 끝입니다. 매관매직의 폐해는 나라도 망하게 할 만큼 그 파장이 매우 큽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 위반이라고 경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자공문정,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답하시기를 족식, 족병, 민신지의, 식량이 충족하고 군비가 충분하며 백성이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필부득이 이거 어사삼자 하선, 부득이하여 꼭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병, 군비를 버려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필부득이 이거 어사이 하자슨, 어자이 자하선, 부득이하여 꼭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식, 식량을 버려야 한다. 자고 개유사, 민모신, 분립, 예로부터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었던 것이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신분립, 공자께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를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또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 곧 신뢰가 가장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믿음 즉 신뢰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법치를 바탕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평등입니다.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호소는 논어에서 인용된 명구 가운데 하나인데 모든 일이 먼저 바탕을 갖춘 뒤에 형식을 더해야 함을 말하려 합니다. 제자인 자아가 소위 위헌, 곧 예쁜 웃음의 보조개, 아름다운 눈의 또렷함이요 본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삼았구라는 옛 시에 나오는 본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삼았다라는 말의 뜻을 묻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곧 회사후소입니다. 바탕이 부실하면 조직이든 사람이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는 사심 없이 공심으로 임해야 됩니다. 선으로 유잡는 사심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이 충돌될 때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흑심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과 취미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사적 욕심이 작동하면 공동체 이익이 크고 작은 해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이 먼저 바탕을 갖춘 뒤에 형식을 더해야 한다는 공자님의 회사후소의 가르침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소서에 활의 공행자는 매니라, 재물과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면 어두워지니라고 했습니다. 매관매직이나 부정부패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먼저 바탕을 갖춘 뒤에 형식을 더해야 한다는 회사 후소의 원칙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공자께서 회사 후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근본 바탕이 확립된도해야 그 다음에 그 일이 잘 수가 있다. 이 근본 바탕, 폴립이 근본이 서야 된다. 근본.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올바로 갖추어 있어야 그 행동도 따라서 바르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를 경영한 사람, 그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갈라집니다. 따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가짐, 이것을 더 챙기고 또 살피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